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직장이 시직해도 이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자영업 적자 폐업하면 인생 복구 불가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뭐 직장인도 시직하면 고민 많아요. 시직하면. 근데 직장 다니면부터 갑자기 뭐 직장 잘리고 막 하잖아. 근데 자영업자는 오죽하겠어요. 자영업자는 혹시나 이제 자영업 했는데 돈도 못 벌고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. 얼마나. 자영업은 거의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,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우리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. 그렇죠, 여러분. 뭐 직장 그만두고 우리가 무슨 뭐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구상권이나 뭐 복구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죠. 그냥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. 그렇죠, 여러분. 근데 자영업은 다르지. 자영업은 장사를 폐업하게 되면 이제 건물주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? 니들이 인테리어 한 거니까 복구하고 나가라. 그러면 철거하고 복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은행 대출 받은 거 일시상환 해야 돼. 일시상환. 예, 은행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. 그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게 쉽지가 않죠.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오래 못합니다. 오래 못해요.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사로 못 살아남아요. 이게.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거의 5년 안에 다 망해요. 5년 안에.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분야에 살아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. 여러분 동네 한번 둘러봐.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. 그 카카오 로드뷰나 네이버 거리뷰 있죠. 여러분 동네 나올까요? 여러분 동네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 동네 그 거리뷰 보면 가장 최근 이제 동네 사진 사진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그 연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. 지금 2025년이잖아. 그러면 2020년으로 맞춰보세요. 2020년. 여러분 동네 딱 검색해가지고 그 거리뷰 딱 클릭하시고, 그럼 여러분 동네 나올 거 아니에요. 익숙한 동네 나올 거 아닙니까? 그 동네로 연도 설정을 5년 전 바꿔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한 바퀴 돌아봐. 할 수 있잖아, 여러분. 하면 웬만한 거 다 바뀌어 있습니다. 다 바뀌어 있어요. 거짓말 하는 게 다 바뀌어 있어요. 저도 한 번씩 이거 돌려보거든, 저희 동네. 예. 재밌어요, 여러분. 한번 해보세요. 얼마나 우리 동네 자영업이 살아남았을까 보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에요, 이거. 확실한 방법이야. 여러분 동네를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검색을 해서 그럼 뜰 거 아니야? 거기 내 사는 동네에다가 거리비를 딱 클릭을 해서 그 나온 동네를 기준으로 시간 설정을 해요. 5년 전 돌려봐요. 2020년 이전으로. 돌려서 내 동네 한 바퀴 돌아봐.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요.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. 싹 다 바뀌어 있어요. 그럼 남아있는 가게 어떤 게 있냐? 일단 할인마트 남아있고, 식자재마트 하나 남아있고, 세탁소 남아있고, 예. 중국집 남아있어요. 이거 하면 확실하다니까, 여러분. 예, 미용실. 머리 잘 자르는 그 아줌마 미용실, 이거 4개 말고 다 바뀌어있어. 예. 다 바뀌어있습니다, 이게. 예, 거의 다 바뀌어있어. 그 말은 뭐예요? 웬만한 자영업은 5년을 못 넘긴다는 겁니다. 아무리 해봤자.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가게도 한 3년, 4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. 그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? 거금을 들여가 창업을 했지 막상 경영이 폐업승 밟게 되고 그분들은 정작 돈을 투자해놓고 그 돈을 못 건지고 손해를 본다는 거죠. 돈을 벌려고 창업을 했지만 그만큼 장사로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큰 돈을 번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. 정말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절대 이 자영업은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절대로.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보면 너무 자영업을 쉽게 생각합니다. 나 장사나 할까? 이런 말 쉽게 합니다. 근데 이런 말을 왜 쉽게 하는지 아세요? 장사가 쉬워서 그래요. 물론 진입장이 높은 그런 장사도 있는데
대부분 쉽습니다. 카페는 너무 쉬워요. 카페는 인정합시다. 카페는 쉬워. 예. 카페는 저도 할 수 있어요. 뭐 커피 머신거 얼마나 어렵다 그래. 그 비율 맞춰가지고 시간만 조절해가지고 그 기계 조절만 하면 되잖아요. 맞잖아요. 편의점도 그 포스 사용법이나 있잖아요. 발주 넣는 거 그것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. 다 할 수 있어. 근데 이걸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뭐 치킨집? 뭐 치킨 그거 뭐 기름하고 재료하고 다 주잖아. 양념하고 다 주잖아. 우린 그냥 레시피 말아가지고 사용법만 좀 익혀가지고 그냥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예. 근데 이런 거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. 근데 보면 창업 안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다른 건 창업해도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중국집 못 건드려요. 중국집은 새로 창업하는 못 봤어요. 여러분 본 적 있어요? 중국집은 그래도 그나마 요식업 중에서 오래 버티는 분야예요. 중국집은 좀 고인물이 많이 있거든, 고인물. 왜냐? 중국집 자체가 나이도 높아요. 진짜 높아요, 이게. 보통 중국집 사장님들이 보통 주방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중국집 사장님 자체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. 중국집 자체가 요리가 진짜 어렵거든, 이게. 힘도 많이 들고, 야채 볶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예. 난이도가 있어요, 이게. 많이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중국집 창업하는 본 적 있어요? 보통 원래 했던 분들이 가게를 넓히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거 봤지만 젊은 사람이 뭔가 이제 창업하는 거 못 봤죠. 중국집 프랜차이즈 본 적 있어요? 못 봤을 거야 이게. 네. 그런데 말고 크롱이 많은 데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집 있죠. 일반 중국집. 네. 보면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거든. 동네에 정말 허름한 골목 가보면 막 중국집 허름해. 막 옛날 가판 달려있어. 막 응답하다 1988이 생각날 정도로 와 이런데 장사가 될까라고 하는데 장사 돼요. 돼. 된다니까.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옥수로 후미진데 막 중국집이 있어. 보면 약간 들어가면 타임머신 탄 것 같아. 90년대 초반 아니야? 막 그런 데 있어. 근데 그런 데 안 마고 계속 살아남아 있어. 근데 그런 건 또 사람들이 안 해요. 왜 안 하겠어?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. 어려우니까. 또 그런 것들은 또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 안 시켜요.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. 그 노하우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또 전파를 안 시켜 이게. 그래서 절대 이 자영업 같은 거는 저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나 뻔히 아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영업자의 80%는 3년 안에 망하고 직장인이 처음 자영업을 하면 그 80%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1억 빚은 기본으로 지게 되고 남은 인생에서 갚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가정이 있는 분들은 특히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보통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. 이 자영업이라는 게. 보통 직장 다니고 나오신 분들이 희망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보통 집안 가장들이 많이 해요, 이 자영업은. 왜 많이 하냐면 이게 그런 거 뭐냐면 대기업 다녔다가 나온 분들은 보통 이제 대기업 다니기 직전에 나왔던 월급이 한 500 정도 됩니다. 500엔 그 이상 돼. 근데 이건 알까? 좀 나이 좀 있는 분들 알까? 애 키우는 분들 아는데 보통 돈을 많이 벌면 생각보다 그 많이 버는 돈 저축 안 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. 많습니다. 뭐냐면 만약에 남편 600을 벌어. 그럼 억대 연봉이잖아. 월급쟁이는 절대 적게 버는 게 아니고. 근데 600을 벌면 600 수준에 맞게 생활을 맞추는 거예요. 뭐 외식도 좀 하고 애들한테 옷도 좀 몇 벌 사 입히고 학원도 그렇게 보내면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00을 거는 생활 맞게 생활을 해.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날 내보내는 거야. 그래서 일을 그만두죠. 그러면 만약 중소기업 같은 데 봐가지고 200, 한 50에 300 받아. 적은 돈 아니잖아. 근데 그 돈 받아서 600 정도 되는 생활 수준을 할 수 없다는 거야. 그럼 애들 학원 적게 보내야 되고 여행도 못 가고, 맞죠? 뭐 집에 뭐 가구 같은 것도 못 받고, 그러면 이걸 가족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정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? 그게 바로 치킨집 같은 거예요. 예. 보통 꼬신단 말이에요,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. 예. 우리 가게에 가맹점주 되시면 매달 얼마씩은 보장해 드릴게요. 그 넘어가거든 이게. 넘어가가지고 퇴직금하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프랜차이즈 했지만 정작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고,
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날리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,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진짜 많이 있어요. 이게. 그래서 혹시나 뭐 좀 좋은 회사 다니다가 뭐 희망퇴직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족도 좀 각성을 해야 돼 이게. 예. 만약에 뭐 집안 가장이 뭐 남편이 만약에 있잖아요. 희망퇴직 받으면 와이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망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. 이제 가족도 앉혀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. 이거.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. 아빠 이제 지금 다니면서 못 다닌다. 얼마 전에 희망퇴직 서류에 내가 사인했다.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몇 달 시간 주는데 아마 한 3달 있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. 회사에서 보상금 주는데 이거는 어디가 쓰지 말고 우리 급할 때 비상금 쓰고 아파트 남은 대출 좀 메꾸고,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나서 일 구할 테니까. 근데 구하게 되면 내가 지금만큼 절대 못 벌어. 그리고 와이프도 미안하지만 뭐 소일거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. 애들한테도 너희들한테 앞으로 많은 지 못할 것 같아. 그건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. 물론 실망할 수 있겠지. 근데 그거 알아야 돼.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. 알고 대처해야 된다니까 이게. 근데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가장들이 많이 없어. 왜냐, 그런 얘기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. 근데 얘기하셔야 돼 이게.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 좀 마음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. 물론 처음에 충격적이긴 하겠지.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알 거는. 네.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자영업 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마는. 아직도 프랜차이즈 할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. 있는데 주변에 하시는 분 있으면 일단 말리시고, 가정 있는 분들은 좀 더 고민하시기 바라요. 좀 더. 예. 지금은 사실 뭘 해도 마땅히 안 떠오릅니다. 안 떠올라요. 이 치킨집도 끝물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. 치킨집도. 왜냐면 치킨은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까. 예. 그래서 뭐 직장 그만두고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뭐 창업할 생각하지 말고요. 예. 그 나올 때 이제 받는 돈 이제 퇴직금하고, 예. 그 희망퇴직 할 때 나오는 돈 잘 관리하시고, 예. 남은 가족들이 잘 꿋하게 버티시기 바랄게요. 이거는. 예. 그리고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. 왜냐하면 이 자영업 한번 망하게 되면 너무 되돌릴 수 없어요. 이게. 예. 한번 망해서 이 빚이 생기는 거나 남은 돈 날려버리면 이게 복구가 안 돼. 이게 복구 안 된다니까. 다시 그 내가 손해본 돈을 다시 메꾼다는 보장이 없어요.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. 두고도 그 돈이 아쉽습니다. 이게.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뭐냐면 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퇴직금 받은 거하고 이제 위로금 받은 걸 가지고 투자했다가 막 날려먹은 사람들은, 아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왜 내가 그때 장사하겠다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을까.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이게. 그런 말 하면 뭐야, 이미 지나간 건데. 아무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, 예.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. 이것만 잘 지켜도 성공이에요. 이것만 잘 지켜도. 그러니까 엄한 가지 마시고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요. 예.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좀 만족하시고, 예. 잘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